네, 기호 6번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최고위원 유세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방을 가면서 곳곳마다 상가들이 임대를 써붙이고 있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책임지는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힘들게 엉뚱한 짓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 상식은 아예 사라졌고,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지휘본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최혜병 사건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가득 모두가 몰두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을 정말 고통 속에 괴롭히는 장본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 이현주, 이재명 대표 함께 이 문제 반드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뭐 다른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요.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정부,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들의 이 성격을 검찰 쿠데타로 보수 위에 기생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최상병 사건에서 보다시피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의 아주 극명한 아주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민주보수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설득하는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한동훈 특히 대표는 저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까지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인다 뭐 어쩐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양했지만 뭐라고 했느냐, 선수가 심판을 고른다, 무소불위 법률이라고 하면서 오늘 완전히 그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거부권 행사한 것이 범죄자가 수사를 거부하는 그런 양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 저하고 같은 또래인데 항상 말장난을 하면서 계속 피해가는데 저 이현주가 상대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경제인 출신으로서 R&D 예산 문제 그리고 지금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민주당 동진 정책의 상징적인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단순히 두 개의 진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존의 두 개의 진영에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기존 보수 진영에 기생하고 있는 하나의 진영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존 보수 진영 중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력들과 지금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연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선출 이후에 그 안에 많은 세력들이 저한테도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 부분을 대표와 함께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우리 당 승리와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 이슈 이런 것들을 당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미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연금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유죄 추정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당이 전폭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고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가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봉주 후보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금의 진영이 과거처럼 두 개 진영이 아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검찰 쿠데타가 기존 보수 진영의 일부 이해관계에 민감한 층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 기생하고 있는 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기존의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그 과반 또는 이제 일부, 이것을 분열 또는 그 안에서의 괴리 또는 내부적인 그 대립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그 뭐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담론과 그 분위기와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블랙팀 얘기도 하셨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면 적진영을 경험한 이현주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경험을 해보면 이념으로 무장된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를 참칭한 권력지향 집단이지 하나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 즉 지금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왜 부딪히고 충돌하는가? 이들의 권력 욕구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떠오르는 별로 권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균열과 괴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건전한 보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독재 정권이나 아주 극우적 생각, 아무런 이념도 없는 이런 세력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은 무척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대놓고 하기 좀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현주 의원께서 지도부에 들어오시면 저와 손잡고 B팀의 활동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 B팀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영남 지역의 공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영남 지역이 지금 보면 두 개의 세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그 어떤 큰 대세를 좇아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보수의 흐름 속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중간에 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추스려서 우리 편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저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사실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에서 개혁신당을 뽑거나 3당을 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특정 3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도 지지하고 싶지 않았던 무당파 세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가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믿을 만한 세력으로, 안정감 있는 세력으로, 그래서 저쪽이 무너졌을 때, 중도층이 봤을 때 저쪽이 무너져도 민주당 믿고 갈 만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중도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신뢰를 줄 필요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민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의 그 승리가 좀 아무래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승리의 가능성은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그 우리가 어찌 됐든 현실의 어떤 그 한미 동맹이 굉장히 그래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기존에 주장해오던 여러 가지 주장들, 뭐 미군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거 해올 때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뭐 탄핵 과정, 그 다음에 집권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단답으로 짧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도부의 가능성이 높은 입장에서 그걸 개인적으로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사실은 대한반도 정책과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큰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점에 지속성이 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와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병주 후보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 당이 굉장히 이번에 외교안보팀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인적 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시간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로 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제 며칠 전에 국힘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입과 이현주 입이 제일 무섭다. 네. 그리고 이현주는 우리를 보고 갔다. 네. 8명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가요. 전혀 저는 사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아무리 제3자 특검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대통령 설득하거나 야당하고 대화하려는 어떠한 제스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냥 그거죠. 가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을 믿을 게 아니라 저는 그 반대쪽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연락이 오는 쪽도 한동훈 쪽이 아니에요. 한동훈을 미워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역 소멸이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역이 약화되면 국가 전체가 튼튼하기 어렵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 소멸에 대응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지역 소멸 문제는 사실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 이게 영호남 다 공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부울경, 또 충청도,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호남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지역 소멸 문제는 결국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게 나이 든 사람들만 남으면서 지역이 소멸돼 가는 건데 이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산업 쇠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호남 같은 경우에도 광양 그러니까 지역에 산업을 육성할 그렇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 있습니까?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영남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어떤 제1의 산업화 그러니까 6, 70년대의 산업화 그때 육성했던 중화학공업 그것이 이제 쇠퇴돼 가는 거고 호남도 마찬가지로 광양이라든가 이쪽에 또는 이제
수산업 중심으로 한 목포 이런 것도 이제 쇠퇴돼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로운 산업화가 지금 필요한 시대인데요. 지역 중심으로요? 그렇죠. 예, 예.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각 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산업화가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반드시 그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공천은 뭐 당연히 시스템 공천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이 컷오프를 하지 않고 경쟁을 다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험지 문제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진 정책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당의 정치적 자산을 대거 투입한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험지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우리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역량들이 많이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 지역의 뭐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런 행사들에서 우리 당이 참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울경 같은 데에 내노라 하는 행사들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 그리고 언론에 부산일보, 대구일보 이번에도 제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곳들이 어쨌든 저는 가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30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그동안 보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너무 국민의힘하고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이대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대남,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쏠려있던 이대남의 표심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비슷해야 된다. 그동안 제가 이대남의 그 정서를 많이 그래도 대변을 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오겠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이연주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리고 상대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토론에 나가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남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다. 기가 절대 죽는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거기다가 새로운 민주당이라는 트렌드에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마 망설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연주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좀 빠르지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뭔가 그런데 맡기면 일은 확실하게 하고 정말 투철하게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연주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놔뒀다가 무기고에 놔두면요.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꺼냈으면 뭐합니까? 전쟁일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저 이연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합시다.